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좋아하면서도 일부러 차갑게 구는 남자가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신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좋아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오히려 그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좋아하는 티를 감추는 행동 즉 호감 숨기기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단순히 쿨한 척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커져서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일종의 버그 같은 행동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버그가 걸린 남자가 보이는 호감 숨기기 태도 7가지를 하나하나 상세하게 풀어볼 건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그동안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사실은 나를 너무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쓸데없이 동의를 구해온다. 당신에게 유난히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남자가 있지 않나요? 수빈 씨는 뭐 먹을 거예요? 라든가 수빈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꼭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고 당신의 선택에 맞추려고 하는 남자 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회사 동료들이랑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남자가 수빈 씨 뭐 드실 거예요? 하고 물어봅니다. 수빈 씨가 김치찌개요? 하고 대답하면 아, 그거 좋죠. 저도 그걸로 할게요 하면서 똑같은 메뉴를 시키는 겁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매번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부족에서 옵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틀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함으로써 최소한 틀리지는 않겠지 하는 안도감을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 아닙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의견도 잘 말하고 결정도 빠르게 내리는 남자가 유독 당신 앞에서만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건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는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괜찮아요. 라든가 이 카페 별로 아니에요. 라든가 혹시 다른 데 가고 싶은 데 없어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배려심이 많은 남자구나 하고 좋게 느낄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답답함 뒤에 숨어있는 건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실망을 주고 싶지 않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런 남자는 연애를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려는 소심한 성격의 남자에게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한국 남자들 중에서도 특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타입의 남자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반응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남자는 당신이 한 번이라도 그건 별로예요 하고 거절하면 속으로 엄청나게 상처를 받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속으로는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하면서 자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더 당신의 의견에 맞추려고 하게 되고 더 동의를 구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그 남자의 행동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귀찮은 게 아니라 간절한 거라는 거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이런 남자들은 카카오톡으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겁니다. 수빈 씨 혹시 내일 시간 돼요? 라고 물어놓고 수빈 씨가 4시간 돼요? 라고 대답하면 그럼 홍대 어때요? 아니면 강남이 나을까요? 수빈 씨가 편한 대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끝없이 선택권을 넘기면서도 결국 당신이 정해준 곳에 아 좋아요 거기로 하죠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좋아하는 감정이 만들어낸 소심함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당신에게만 보이는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그런지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여자 동료나 친구들에게는 별거리낌 없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유독 당신에게만 이렇게 동의를 구한다면 그건 거의 확실하게 호감 숨기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래 성격 자체가 누구에게나 맞춰주는 타입이라면 단순히 성격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신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런 남자들의 심리를 정말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그 안에는 거절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함으로써 갈등의 가능성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자기방어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애착 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데요.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과거 연애에서의 상처가 이런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사회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남자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지만 거절당할까봐 무섭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자니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에게 갈까봐 불안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 바로 동의를 구하면서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으려는 겁니다.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은 남자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오빠는 뭐 먹고 싶어요? 오빠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지만 자기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이 쌓이면 나중에는 직접적으로 고백할 용기도 생길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둘만 있으면 말이 없어진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나름 잘 이야기하는데 둘만 남게 되면 갑자기 입을 다물어버리는 남자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많은 여자분들이 헷갈려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재밌게 잘 떠드는 남자가 나랑 둘이 있을 때만 조용해지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나랑 있으면 재미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사실 이건 정반대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호감을 숨기려는 남자가 둘만 있게 되면 말이 없어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당신과 둘만 있다는 상황 자체가 너무 긴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니까 그 흐름에 끼어들기만 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화제를 던지면 거기에 맞장구를 치거나 가벼운 농담을 더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둘만 있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부담감도 있고 내가 한 말 하나하나가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도 커집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하고 계속 생각하지만 정작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의 특징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아주 미세한 신호들이 보입니다.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계속 이리저리 시선이 움직이고, 손을 어디에 놓을지 몰라서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고, 다리를 꼬았다 풀었다를 반복하고, 핸드폰을 의미 없이 만지작거리면서 뭔가 할 일이 있는 척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전부 긴장감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부 남자들은 의도적으로 둘만 있을 때 말을 아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둘만 있을 때 너무 신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하고 들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을 때야 누구한테든 말을 거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호감이 티가 나지 않지만 둘만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면 확실하게 관심이 있다는 티가 나버리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무뚝뚝하게 행동하거나 대화를 짧게 끊는 겁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당신과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당신을 웃기고 싶은데 그 마음이 들킬까봐 일부러 참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좋아하는 사람과 둘만 있는 소중한 시간인데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어색하고 힘든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이런 남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둘만 있을 때 말은 별로 없지만 자리를 피하지는 않는다면 그건 호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둘만 있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요. 말은 없지만 자리는 지키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은 둘만 있을 때 말은 못하면서도 행동으로는 배려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빈 씨 커피 마실래요 하면서 일어나서 커피를 타다 준다든가, 춥지 않아요 하면서 에어컨 온도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 대신 행동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거죠. 말로는 감정을 숨기고 있지만 행동이 자꾸 본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점은 이런 남자들이 둘만 있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의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우연히 둘만 남게 됐다가 다른 동료가 들어오면 갑자기 안도한 듯이 편해지면서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까지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오늘 왜 아무 말도 못했지 바보같이 하면서 후회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 남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경험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서 좋아하는 여자랑 둘이 있었는데
아무 말도 못했다 죽고 싶다 이런 글이 꽤 자주 올라오거든요.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어려운 남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남자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침묵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서는 폭풍처럼 생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려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어색한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눈은 마주치려 하지 않지만 시선은 느껴진다. 이건 정말 미묘한 경계선에 있는 행동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고 싶고, 표정이 보고 싶고,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게 좋아하는 감정이니까요. 그런데 호감을 숨기려는 남자는 이 보고 싶다는 본능과 들키면 안 된다는 이성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쳐다보지만 눈이 마주치면 피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고 싶으니까. 자꾸 눈이 가는데 혹시 눈이 마주치면 좋아하는 마음이 들킬까봐 황급히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건 분명히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그런 묘한 느낌입니다. 이 시선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감지할 수 있거든요.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어도 왠지 모르게 느낌이 오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겁니다. 호감을 숨기려는 남자는 바로 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뒤에서 몰래 쳐다보다가 당신이 돌아보려는 기미가 보이면 재빨리 다른 곳을 보는 식으로요. 이 행동을 직접 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돌아보는 순간에는 이미 시선을 딴 데로 돌린 후니까요. 하지만 이걸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친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야, 수빈아, 김준호가 아까부터 너 쳐다보고 있어. 이런 말을 친구가 해준다면 거의 확실합니다. 본인은 들키지 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동아리에서든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 눈빛이라는 건 본인은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3자가 보면 너무 티가 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이런 남자들의 시선 패턴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유난히 시선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몰래 쳐다보지만 다른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신경이 더 쓰이니까 더 자주 더 오래 쳐다보게 됩니다. 질투라는 감정이 시선을 통제하는 이성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이걸 역으로 활용하면 그 남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남자 동료나 친구와 의도적으로 즐겁게 대화하면서 그 남자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만약 그때 시선이 확 늘어나거나 표정이 살짝 굳는다면 그건 아주 강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행동은 눈이 마주쳤을 때의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심 없는 사람과 우연히 눈이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거나 가벼운 미소를 짓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호감을 숨기려는 남자는 눈이 마주친 순간 움찔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표정이 살짝 굳거나 황급히 고개를 돌리거나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하는 척합니다. 이 반응이 나온다면 그 남자는 당신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증거이고 들켰다는 사실에 당황한 겁니다. 그냥 우연히 시선이 마주친 거라면 그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한국 드라마에서도 이런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좋아하는 사람을 몰래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화들짝 놀라면서 딴 데를 보는 장면이요. 드라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도 이런 남자가 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선이라는 건 마음의 방향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은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아무리 무심한 척하고 관심 없는 척해도 시선만 추적해보면 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시선이 자주 감추된다면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 거동이 수상하다.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만 유독 안절부절 못하고 소심해지는 남자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멀쩡하게 행동하던 남자가 당신 앞에만 서면 갑자기 오동작을 일으키는 것처럼 어색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나타나냐면 일단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당신과 대화하면서도 시선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한 곳에 고정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접촉 행동이 늘어납니다. 머리를 만지작거리거나 뒷목을 극적이거나 귀를 만지거나 코를 건드리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신체 일부를 계속 만지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 자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또 목소리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작아지거나 말을 더듬거나 문장이 중간에 끊기거나 하는 식으로 평소에 자연스러운 화법이 사라지고 뭔가 부자연스러운 말투가 됩니다. 이런 걸 다 종합해보면 이 남자는 지금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당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긴장감이 원인인 겁니다. 이런 남자들은 자의식 과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혹시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을까? 내 표정이 어색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연스러운 행동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치 면접을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면접장에서 긴장해서 말을 더듬고 손을 어디 둘지 모르고 시선이 불안정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서는 것 자체가 이 남자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면접인 거니까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도 역시 다른 여자와 있을 때의 행동과 비교해보는 겁니다. 다른 여자 동료나 친구와 있을 때는 멀쩡하게 웃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유독 당신 앞에서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건 호감을 숨기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남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대화가 끝난 후에 자기 행동을 복귀한다는 겁니다. 아까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때 왜 그렇게 어색하게 웃었지? 너무 이상했을 텐데 하면서 혼자서 반성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다짐을 하지만 막상 당신 앞에 서면 또다시 버그가 걸리는 그 무한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남자를 만나면 여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질문 대신 가벼운 화제를 꺼낸다든가 당신이 먼저 웃으면서 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그 남자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면서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5번째, 주변을 서성인다. 이건 정말 귀여우면서도 동시에 좀 안쓰러운 행동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말을 걸지 못하는데 그래도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 당신 주변을 맴도는 남자 이야기입니다. 말을 걸 용기는 없지만 당신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니까 어떻게든 당신의 반경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남자들의 행동 패턴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아무 말 없이 당신 근처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당신이 커피 머신 앞에 있으면 갑자기 나도 커피 마셔야겠다 하면서 나타나는 식이죠. 당신이 복도를 지나가면 마침 그 방향으로 갈 일이 있었다는 듯이 나타나고 당신이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 우연히 같은 식당에 와 있습니다. 한두 번이면 정말 우연일 수 있지만 이런 우연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그리고 시야의 가장자리에 살짝 걸쳐 있는 것처럼 존재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지만 정면으로 나서지도 않는 그런 미묘한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이건 당신에게 인식되고 싶지만 너무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티가 날까봐 중간 지점에서 타협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대화에 끼어들어서 당신과의 접점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다른 동료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슬쩍 다가와서 그 대화에 자연스럽게 합류하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하면서 끼어들거나 아까 하던 이야기 계속하면 안 돼요 하면서 어떻게든 대화에 참여하려고 하는 거죠.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당신과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 직접 말을 걸 용기는 없지만 가까이 있으면 혹시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 그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와서 말을 걸면 되지 왜 주변만 맴돌아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하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남자가 당신 주변을 서성이는 이유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남자들은 대부분 연애 경험이 적거나 자기 표현에 서툰 타입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빈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하고 말하는 상상을 수백 번 했는데 막상 당신 앞에 서면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는 행동이 그냥 주변을 서성이면서 혹시라도
당신이 먼저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는 것뿐인 거죠. 한국 사회에서 남자는 적극적이어야 한다, 남자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라는 통념이 있지만 모든 남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좋아하는 감정이 클수록 더 소심해지는 남자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남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건 당신이 먼저 가벼운 말을 걸어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좋죠. 이런 한마디만으로도 그 남자에게는 하루 종일 행복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대화가 쌓이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고 나중에는 먼저 말을 걸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6번째. 당신에게만 소금 대응을 한다. 이건 정말 많은 여자분들이 오해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다른 여자에게는 친절하고 잘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유독 나한테만 무뚝뚝하고 차갑게 대하는 남자, 이런 남자를 보면 당연히 이 사람 나를 싫어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게 정반대의 의미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자기 감정이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차갑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 행동의 메커니즘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좋아하는 티가 나게 됩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든가, 웃음이 많아진다든가, 시선이 자꾸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호감을 숨기려는 남자는 이런 변화가 두렵습니다. 만약 이런 티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거나 당신이 눈치를 채면 어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취하는 전략이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좋아하니까 따뜻하게 대하고 싶지만 들킬까봐 일부러 차갑게 대하는 것, 이게 바로 소금 대응의 정체입니다. 그 결과 당신 앞에서는 표정이 굳어지고 대화가 짧아지고 리액션이 무뚝뚝해집니다. 다른 여자에게는 웃으면서 그래 맞아 완전 재밌어 하고 반응하는 남자가 당신 앞에서는 그래요 하고 끝나는 시기죠. 이걸 보면 당연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당신에게만 다르게 행동한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당신에게만 소금 대응을 한다는 건 당신을 특별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소금 대응을 할 이유도 없거든요. 그냥 누구에게나 똑같이 평범하게 대하면 되니까. 유독 당신에게만 다른 태도를 보인다는 건 좋든 싫든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당신에게만 소금 대응하는 것과 당신에게만 특별히 잘해주는 것은 사실 같은 맥락의 행동입니다. 둘 다 당신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차이는 그 감정을 플러스 방향으로 표현하느냐, 마이너스 방향으로 표현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적극적인 남자는 좋아하는 마음을 잘해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소심한 남자는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려다가 오히려 차갑게 대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방향은 정반대이지만 출발점은 같습니다. 당신을 좋아한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남자들이 소금 대응 후에 보이는 행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차갑게 대한 후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왜 또 그렇게 차갑게 했지? 수빈 씨가 상처받았으면 어쩌지 하면서 속으로 후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어진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다른 여자와의 편안한 대화를 통해서 회복합니다. 당신 앞에서는 긴장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다른 여자에게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 대화를 통해 나도 정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밖에서 보면 다른 여자한테는 잘해주면서 나한테만 차갑다라고 보이게 되죠. 이게 바로 오해가 생기는 지점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여자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 단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것뿐인데 당신에게만 유독 차가우니까 비교가 되면서 더 서운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그 남자의 행동이 완전히 달리 보일 겁니다. 나를 싫어해서 차갑게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게 차가운 태도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요. 물론 이걸 판단할 때는 다른 요소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소금 대응 하나만으로 이 남자는 나를 좋아하는 거야 하고 단정 짓기는 어렵거든요. 앞에서 말한 다른 6가지 행동들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금 대응을 하면서 동시에 시선이 자주 느껴지고 둘만 있으면 말이 없어지고 주변을 서성이고 이런 행동들이 함께 보인다면 그건 거의 확실하게 호감 숨기기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그런데 카카오톡은 열심히 한다. 이건 정말 결정적인 신호입니다. 대면에서는 그렇게 어색하고 말이 없고 소금 대응까지 하던 남자가 카카오톡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남자들은 카카오톡에서 먼저 말을 걸어옵니다. 그것도 별거 아닌 내용으로요. 오늘 날씨 진짜 덥다라든가 점심 뭐 먹었어요? 라든가 이거 봤어요 하면서 링크를 보내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소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대면에서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던 남자가 카카오톡에서는 갑자기 수다쟁이가 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긴장감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면에서는 당신의 표정, 당신의 눈빛, 당신의 반응이 실시간으로 전해지니까 그게 엄청난 부담감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수빈 씨가 무슨 표정을 지을까? 어색한 침묵이 흐르면 어쩌지 이런 걱정이 되면 상황에서는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만 카카오톡에서는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당황스러운 답장이 와도 바로 반응할 필요 없이 생각한 후에 대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카카오톡에서는 대면에서 하지 못했던 자기 본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관심도 표현하고 가끔은 살짝 진지한 이야기도 하면서 당신과의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는 거죠. 이런 남자들의 카카오톡 패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답장이 빠릅니다. 당신의 메시지를 오래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메시지가 오면 바로 확인하고 바로 답장합니다. 물론 너무 빨리 답장하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 들릴까봐 일부러 몇 분 기다렸다가 답장하는 치사한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요. 둘째로 대화를 끊지 않으려 합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끝날 만한 타이밍에도 새로운 화제를 꺼내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당신이 보낸 메시지에 반응이 과합니다. 당신이 별것 아닌 이야기를 해도 리액션을 크게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패턴이 보인다면 그 남자는 카카오톡을 통해 당신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대면에서는 감정을 숨기느라 제대로 된 소통이 안 되니까 카카오톡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라도 당신과 연결되어 있고 싶은 거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매일 연락이 온다는 건 그 남자가 매일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 매일 카카오톡을 보내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아무리 별것 아닌 내용이라도 매일 연락이 온다면 그건 나는 당신과 매일 소통하고 싶다는 무언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면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카카오톡에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이어가는 이 극단적인 갭이 나타나는 남자는 거의 확실하게 호감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호감 숨기기에 가장 전형적이고 명확한 패턴입니다. 대면에서의 차가운 태도와 카카오톡에서의 따뜻한 태도,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남자, 그 남자는 당신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버그가 걸린 남자가 보이는 호감 숨기기 태도 7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쓸데없이 동의를 구하고 둘만 있으면 말이 없어지고 시선은 느껴지는데 눈은 안 마주치고 거동이 수상하고 주변을 서성이고 소금 대응을 하면서 카카오톡에서는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남자, 이 7가지 중에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남자가 당신 주변에 있다면 그 남자는 높은 확률로 당신을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마 많은 여자분들이 좀 답답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왜 남자답게 직접 고백하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돌려 행동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이상적으로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아주셔야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살면서 여자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백을 했다가 차이기도 하고 관심을 보였는데 무시당하기도 하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다음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방어적이 됩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던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아팠는데 이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그건 감당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숨기는 쪽을 선택합니다. 거절당해서 크게 상처받는 것보다 마음을 숨기고 지금 이대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게 비겁해 보일 수도 있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 뒤에는 당신에 대한 진심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 않았다면 굳이 숨길 이유도 없거든요. 숨기려고 노력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크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그 남자의 행동을 표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가운 태도를 보면 자동으로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하고 결론을 내리기 쉽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게 오히려 좋아하는 마음의 표현일 수 있으니까 섣부른 판단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대신 여러 가지 행동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서 패턴을 찾아보세요. 한 가지 행동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면 그건 꽤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 남자가 당신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들었다면 당신 쪽에서 조금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먼저 가벼운 인사를 건네거나 카카오톡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공유하거나 둘만 있을 때 편한 화제를 꺼내면서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긴장을 조금씩 풀면서 자기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그 남자의 회피 행동에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방이 차갑게 대하면 기분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태도의 이유를 안다면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차갑게 대하는 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너무 좋아해서 어쩔 줄 몰라서인 거야 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상처를 받는 대신 오히려 귀엽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한국 남자들 중에서 이런 유형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것을 남자답다고 여기는 문화가 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남자는 강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란 남자들이 좋아하는 감정조차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접적이고 때로는 역설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연애라는 건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읽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훨씬 더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한 7가지 호감 숨기기 태도를 기억하면서 주변에 혹시 이런 남자가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사실은 당신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각각의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배경을 추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행동부터 다시 살펴볼게요. 이 행동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동조 편향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다고 느끼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싫다고 하면 나도 살짝 싫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연애 맥락에서 보면 좋아하는 사람의 취향에 자기 취향을 맞추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수빈 씨가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면 나도 아메리카노가 좋아지고 수빈 씨가 서울숲 산책을 좋아하면 나도 갑자기 산책이 취미가 되는 식입니다. 이건 의식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반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공통점을 만들어서 우리는 잘 맞는 사람이야 라는 느낌을 만들고 싶은 본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동조 편향은 자신감이 낮을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자신감이 있는 남자는 자기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지만 자신감이 낮은 남자는 자기 의견이 틀릴까봐 두려워서 아예 의견을 내세우지 못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맞추게 됩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감이 더 떨어지니까 동조 행동이 극대화되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그 남자가 당신에게 끊임없이 동의를 구하는 행동은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나는 당신과 같은 생각이에요.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의견을 포기하면서까지 당신과 같은 편이 되고 싶은 거니까요. 다음으로 둘만 있을 때 말이 없어지는 행동의 심리학적 배경을 보면 이건 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억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촉진이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수행이 향상되는 현상이고 사회적 억제란 다른 사람이 있으면 수행이 저하되는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잘하는 일은 관중이 있으면 더 잘하게 되고 못하는 일은 관중이 있으면 더 못하게 됩니다. 대화를 예로 들면 대화에 자신 있는 사람은 사람이 많을수록 더 활발해지지만 대화에 자신 없는 사람은 사람이 많을수록 더 위축됩니다. 그런데 호감을 숨기려는 남자의 경우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대화에 자신이 있어서 활발하게 말하다가 좋아하는 사람과 둘만 남으면 갑자기 대화에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당신과의 대화가 아니라 그룹 대화니까 부담이 적지만 둘만 있으면 모든 대화가 당신과의 직접적인 소통이 되니까 한마디 한마디의 중요성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시험을 볼 때 긴장해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당신과의 대화가 그 남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니까요. 그리고 시선에 대한 심리학적 배경도 흥미롭습니다. 인간의 시선은 관심의 방향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의 눈은 무의식적으로 관심 있는 대상을 향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거든요. 이건 생존 본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원시시대에 관심 있는 대상 예를 들면 먹이나 위험 요소를 빨리 포착하기 위해 눈이 자동으로 그 방향을 향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연애 맥락에서 이 본능은 좋아하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식적으로는 안 보려고 해도 눈이 자동으로 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호감을 숨기려는 남자가 아무리 시선을 통제하려 해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은 보고 싶다고 외치고 의식은 안 돼 들킨다고 제어하고 이 싸움에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이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피하는 겁니다. 무의식이 잠깐 이기면 쳐다보게 되고 의식이 다시 통제권을 잡으면 시선을 돌리는 그런 반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기 접촉 행동인 거동 수상에 대해서도 심리학적으로 더 깊이 살펴보면 자기 접촉 행동은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낄 때 나타나는 자기 진정 행동입니다. 어린아이가 불안할 때 인형을 꼭 안거나 엄마 손을 잡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게 자기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머리를 만지거나 뒷목을 긁거나 손을 비비거나 하는 행동은 전부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행동이 유난히 많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 불안감의 원인은 좋아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긴장감인 겁니다. 서성이는 행동에 대해서도 심리학적으로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근처에 가까이 있으려는 본능은 근접 추구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애착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기가 엄마 가까이에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대상 가까이에 있으려는 본능적인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성인의 연애 관계에서도 이 본능은 작동합니다.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멀리 있으면 불안해지는 거죠. 호감을 숨기려는 남자가 당신 주변을 서성이는 건 바로 이 근접 추구 본능 때문입니다. 당신 가까이에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의식적으로는 숨기려 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소금 대응에 대해서는 반동 형성이라는 심리학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동 형성이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정이나 충동을 정반대의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게 두려운 남자가 오히려 차갑게 대하는 건 전형적인 반동 형성의 예입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정반대인 무관심이나 냉담함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어린아이들에게서도 자주 보이는 행동이에요. 초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남자아이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놀리거나 하는 그 행동이 바로 반동 형성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정반대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성인이 되어서도 이 패턴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남자들이 있는 겁니다. 표현 방식이 좀 더 세련되어졌을 뿐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에서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온라인 탈억제 효과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보다 더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물리적 거리와 익명성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안정감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되니까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기 표현이 쉬워집니다. 또한 텍스트 기반의 소통에서는 말을 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있으니까 실수에 대한 걱정도 줄어들고요. 이런 환경이 호감을 숨기려는 남자에게는 마치 갑옷을 입은 것 같은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대면에서는 절대 하지 못할 적극적인 소통을 카카오톡에서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 상황에서 이런 남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조언을 드려볼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인내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마음의 준비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당장 고백을 받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성급하게 재촉하면 오히려 더 움츠러들 수 있으니까 천천히 기다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도 상처받지 않을 거야. 나는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그 남자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사소한 행동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 남자를 깎아내리지 않고 실수해도 너그럽게 넘어가주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그 남자는 점점 당신 앞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고 느끼면 조금씩 자기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유효한 전략은 당신이 먼저 약간의 호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한 고백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수준의 호감 표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입은 옷 멋지네요 하고 칭찬한다든가 같이 있으면 편해요 하고 슬쩍 말한다든가 카카오톡에서 보낸 재미있는 이야기에 재밌다 이런 거 좋아요 하고 반응한다든가 이 정도의 작은 신호만으로도 그 남자는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가 하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이 용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 남자의 소심한 행동을 놀리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왜 나한테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지적하는 건 최악의 대응입니다. 이미 자신감이 바닥인 남자에게 이런 말은 치명적인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대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소금 대응이 호감 숨기기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로 관심이 없거나 싫어서 차갑게 대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행동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여러 가지 신호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차가운 태도와 함께 시선이 느껴지고 주변을 서성이고 카카오톡에서는 적극적이고 이런 복합적인 패턴이 보일 때 비로소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면서 숨기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의 연애 문화에서는 밀당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밀고 당기기. 전략적으로 관심을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기술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한 호감 숨기기 행동은 밀당과는 전혀 다릅니다. 밀당은 의도적이고 계산적인 행동이지만 호감 숨기기는 비의도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행동이거든요. 밀당을 하는 남자는 여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밀고 당기는 타이밍을 계산하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즐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호감을 숨기는 남자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으면 그 남자의 진심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밀당하는 남자는 밀 때 여유로운 표정이지만 호감을 숨기는 남자는 차갑게 대할 때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표정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행동이 어색하죠. 이런 차이점을 잘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이야기한 7가지 호감 숨기기 행동을 보이는 남자가 있다면, 그리고 당신도 그 남자에게 호감이 있다면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당신 쪽에서도 조금씩 다가가 보세요. 이런 타입의 남자는 자기 혼자서는 좀처럼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신이 반걸음만 다가가면 그 남자도 용기를 내서 반걸음을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연애라는 건 타이밍이 중요한데 서로 좋아하면서도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그 타이밍을 영원히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 주변에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그 남자 어쩌면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내용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고요. 연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다루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또 찾아와 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